안녕하세요. 박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실천적 사상가 왕양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이베이에 가보시면 양명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명산이 왕양명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산이라고 합니다. 왕양명은 중국 역사에서 위대한 사상가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대사상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지행합일이란 말도 바로 왕양명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양명의 사상보다도 그의 일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상가들은 실천력이 약한 것이 사실인데 왕양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양명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왕양명을 임신했을 때에 태몽을 할머니가 꾸셨는데 하늘에서 구름 위에 천신이 구슬로 된 옷을 입고서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 있으면서 이 할머니에게 이 아이를 받아라 그리고 내려준 것입니다. 근데 내려줄 때 하늘에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깨어나서 참 기이한 꿈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즉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운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즉 구름 운자, 구름에서 애를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왕운이 됐는데요. 어머니가 출산했을 때는 무려 임신한 지 14개월 후였습니다. 전 사실 칠삭둥이, 팔삭둥이 뭐 이런 얘기, 즉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들어봤어도 12개월, 14개월 만에 태어났다? 전 처음 듣습니다. 어쨌건 14개월 만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5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사상가인데요. 5살까지 말을 못했다? 그것도 참 기이한 일이죠. 근데 더 기이한 것은 할아버지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못하는데 뭔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끄덕끄덕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선 답답하죠. 이게 말을 못하니까 이게 진짜 벙어리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절에 이제 스님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왕양명을 보자마자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름문자로 그러니까 아 이게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스님이 고쳐준 이름이 바로 수인입니다. 수인이란 뜻은 논어에 나오는 그 어짐, 즉 인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승려가 져준 이름치고는 좀 독특하죠. 어쨌건 왕수인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이름이 바뀌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양명은 12살이 됐을 때부터 스승을 모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왕양명이 9살 때 아버지 왕화가 과거에서 장원급제합니다. 그 왕화가 장원급제하고 중앙에서 벼슬을 하면서 왕양명은 어려서부터 유복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왕양명이 독특한 점이 또 있는데요. 이 생각이 항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12살, 13살 때 공부를 할 때에 그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명왕조에서 일어났던 변란,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몽고의 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명의 황제인 영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몽고족에게 황제가 거꾸로 포로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 사건을 알게 된 어린 왕양명은 그때부터 경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병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예를 닦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에 보면 왕양명은 활을 무지무지 잘 썼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전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무예를 닦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왕양명은 18살이 되던 해에 그는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봐왔던 경전 중에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서 중에 우리 논어맹자 중용대학을 사서라고 그러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주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그 대학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경물치지. 사물을 궁극적으로 연구해서 이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경물치지는 바로 주자가 굉장히 힘썼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에도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 알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18살이 된 왕陽明은 그 구절을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대나무를 자기 앞에 놔두고는요. 7일 밤낮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대나무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경물치지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명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밤낮을 꼼짝도 안 하고 대나무만 바라보면서 명상을 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이치는 하나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阳明은 이거 분명히 뭐가 방법이 잘못됐다. 경물치지가 이게 경물하는 방법이 주자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그때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학문을 이루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그는 21살, 25살 계속 과거를 봤습니다만 다 떨어졌고요. 28살 때 2부에서 보는 회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진사로서 벼슬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병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예도 익히고 또 경전도 상당히 깊이 통달한 사람이고 사색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유군이란 환관이 있었는데요. 제멋대로 전횡을 일삼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선비들을 유군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젊은 이 왕阳明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실권을 잡고 있던 유군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유군이 결국 위협을 느껴서 황제에게 왕阳明을 죄를 물어서 귀양을 보내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결국 황제는 왕阳明을 귀주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여러분 귀주성이 지금 지도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서남부에 중경을 지나서 서남부 쪽으로 가다 보면 귀주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경에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인데 그 당시에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이죠. 결국 죽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군은 귀양길에 나선 왕阳明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왕阳明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왕阳明이 다행히도 칼을 맞긴 했지만 본인이 수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강물을 따라서 헤엄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귀주로 귀양길에 올라갔는데요. 그 귀주성의 귀양 곳의 이름이 용장이라는 곳입니다. 용장역의 역승,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역장이 되죠. 아주 하찮은 벼슬인데요. 어쨌건 말을 다루고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오히려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있으면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왕학, 즉 심학을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사상이 깊어졌고 자기의 학문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유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로 이 용장에서 득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향이 끝나서 그가 여러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관리로 가는데요. 결국은 그의 능력을 알아본 병부 상서가 중앙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사의 벼슬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나라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그 당시 황제가 무종이었는데요. 무종 말년에는 이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굉장히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동남부에 있는 복건성, 그리고 복건성에서 서쪽으로 붙어 있죠. 강서성, 그리고 남쪽으로 광동성, 이런 지역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거의 만여 명씩 되는 도적대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있는 병력들도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40세의 나이가 됐었던 왕양명을 병부에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호칭이 양광총독 겸 순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동원해서 이 도적들을 토벌하기 시작하는데요. 2년에 걸쳐서 그 도적들을 전부 다 토벌합니다. 도적들을 토벌하고 나서 약 한 2년쯤 후에 강서성 남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창에서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던 영왕 주신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병력이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왕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남창에는 그 유명한 파양우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호수인데요. 우리 서울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거기서 양자강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강을 타고 내려오면 남경이 멀지 않습니다. 이 남경은 명나라 시대 때 주원장이 도읍했었고 그의 아들이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고 이게 점령당하면 명왕조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명왕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누굴 보내냐, 이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누굴 보내야 되냐. 그래서 왕양명을 보냅니다. 그 당시 왕양명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왕양명은 이 중앙정부에서 정예군도 주지 않고 가서 그냥 진압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막막했죠. 그래서 본인이 가면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약 8만의, 사실은 민병 비슷한 거죠. 8만의 병력을 갖고 이 주신호와 맞붙습니다. 이 영왕 주신호는 10만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양명은 직접 부딪히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중국말로는 이걸 허장성세라 하는데요.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세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중앙에서 지금 약 8만 명의 정예부대가 왔다. 그리고 내가 거느린 군대가 8만 명이다. 그래서 도합 16만의 대군이 너희를 공격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영왕 주신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열흘 동안을 주저주저했습니다. 만약에 16만이 정말로 쳐들어오면 본인의 10만 병력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흘 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남경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 틈을 타서 왕양명이 영왕 주신호의 근거지인 남창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왕이 남경을 공격하러 가다가 자기 근거지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병력을 되돌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유명한 그 파양호에서 3일 밤낮을 싸움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양명이 승리를 했고 영왕을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명의 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명의 황제를 모시고 있던 환관들 대부분이 이 영왕 주신호의 뇌물을 받았던 자들이어서 반란을 제압한 공을 왕양명에게 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 결국 본인이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국가를 구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낙향에서 직산서원 그리고 양명서원 등을 열어서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성 쪽에서 도적대가 들끓기 시작하면서 명황실에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좀 가서 다시 한번 제압하시오. 이 명황실도 사실 대단히 못된 것 같습니다. 병력도 주지 않으면서 매번 자기네가 어려울 때마다 왕양명 보고 가서 진압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왕양명은 그 당시에 나이가 5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병력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도적들을 다 토벌을 합니다. 그리고 남창을 점령하고 있던 도적들도 전부 다 전멸시키는데요. 그는 결국 도적들을 전부 전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폐병이 있었는데요. 그가 상소를 올려서 본인이 사직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윤호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황실에서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상소를 올려놓고 그냥 허가도 안 받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선상에서
결국 오랫동안 앓아왔던 폐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배에 있던 그의 부하들과 제자들이 이 왕양명에게 어떻게 남기실 말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양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빚이 가득한데 내가 무엇을 더 말할 게 있겠느냐. 딱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깨우친 도리, 즉 심, 마음을 궁극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우주의 이치에 도달한다. 유학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세자로 하면 심, 즉 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 1분만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와 기고, 하나는 성과 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조 왕조 500년 동안 싸맸던 게 뭐냐면 이와 기가 1원이냐 2원이냐를 놓고 싸맸던 것입니다. 즉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주의 근본 원칙이고 기는 이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이 천성 또 사람의 인성,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고 심은 이 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는 이와 성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성, 즉 리를 주장했습니다. 즉 성이야말로 근본적인 이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왕양명과 육부연은 심즉리, 즉 마음이 정말 근본이다. 그래서 성과 심을 구별하지 않고 실제 성에 대해서는 왕양명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심학을 세웠고 이 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왕양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평가는 어떠느냐? 마치 남송이 멸망하게 된 것이 주저학 때문에 망했다라고 비판을 받듯이 명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바로 왕양명의 심학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상사 속에서 중요한 어구가 있는데요. 내성 외왕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내성은 그 근본적인 도리를 따져서 이 도덕적인 것을 탐구하고 또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왕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자학이나 왕양명의 심학은 주로 내성 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왕양명 본인은 내성과 외왕을 다 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전부 내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결국은 명나라가 실질을 숭상하지 않고 심적인 것,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숭상하게 돼서 결국 멸망하게 됐다. 이게 바로 왕양명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드린 대로 왕양명의 생애를 보면 그는 대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서 수많은 도적들을 진압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명나라를 구했던 어떻게 보면 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성과 외왕을 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왕양명에게 명나라가 망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면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또 부학을 키웠던 정말 실천하는 지성이었던 왕양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